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 등본을 떼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등기부 등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딱 3칸만 순서대로 보면 되거든요. 이 3칸만 알아도 계약 위험의 상당 부분을 1차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칸을 보는 방법과 등기부에 안 나오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크게 3칸으로 나뉘는데 표제부에는 주소와 집원, 면적이 나오고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면 대지권도 함께 표시됩니다.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것이 걸려있는지가 나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그럼 표제부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보고 있는 등기부가 정말 계약할 그 집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이나 호수 하나가 다른 엉뚱한 집 서류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확인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소재지번과 도로명 주소가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봅니다. 둘째, 면적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봅니다. 셋째,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이면 대지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내 호수를 소유하려면 그 건물이 들어선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지사용권 중에서 건물과 따로 떼어 팔 수 없는 것을 법에서는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지권이 있으면 등기부 표제부에 그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표시가 없다고 해서 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신축이라 대지권 등기가 늦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나 분양계약서를 함께 확인하고 권리구조가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히는 칸입니다. 즉 등기부상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가장 기본은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내 계약 상대방,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로 임대 권한과 처분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인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전체를 매매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직접 계약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지분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다음 단어가 보이면 잠깐 멈춰야 하는 신호입니다. 먼저 가압류입니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재산을 임시로 묶어둔 상태이며 채무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압류는 강제 집행이나 세금 체납으로 처분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매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권리 다툼 중에 처분을 임시로 막아둔 것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보이면 경매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등기나 신탁등기도 신호인데 이 2가지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자면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고 해서 매매계약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권리를 안전하게 가져오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이나 잔금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할 칸이죠.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권리의 앞뒤 순서는 갑구냐 을구냐 하는 칸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먼저 접수된 순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앞서는지는 접수 날짜와 순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실제로 남은 빚이 아닙니다. 은행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 등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려고 설정해둔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니 대출 잔액 증명서 같은 서류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실제 원금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마다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을구에 이미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뒤 순위로 내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설정된 선순위 권리부터 돈을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내 보증금이 뒷순이면 남는 돈이 없을 때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순위 채권 최고액만 보지 말고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그 보증금이 내 순위보다 앞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흔히 채권 최고액에 내 보증금을 더해도 시세보다 적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서 생각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라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 권리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유지되기 때문에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그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세요. 여기까지가 등기부 안에서 보는 3단계 표제부와 갑구, 을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보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봐도 권리관계가 안전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등기원으로 오세요. 등기원은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대행 서비스로 계약 전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부터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제 등기부에 아예 나오지 않는 위험들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아예 표시되지 않는 위험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미납국세와 지방세, 미납관리비, 그리고 등기되지 않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이것들은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납세금은 임대차냐 매매냐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계약 전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미납세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매매는 조금 다른데요. 매수인은 이 열람 제도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미납관리비는 대법원 판례상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연체료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니니 관리사무소에서 미납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산 책임 조항을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언제 떼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번 떼어서 끝이 아니에요.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에 최신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화면으로 확인하는 열람용 출력물과 정식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서로 다릅니다. 제출이나 증빙이 필요하면 반드시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발급받은 증명서에 혹시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당일 다른 권리 변동이 의심되면 매도인이나 중개사 또는 등기 담당 법무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잔금을 지급하세요. 그리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지급 직후에 필요한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연속해서 접수하고 접수증과 번호를 꼭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법무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만 잘 봐도 1차 점검은 되지만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신호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을 맡은 수탁자, 보통은 신탁회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하는 사람은 원래 집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어서 원래 집주인에게 임대나 처분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을 보고 그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원부는 발급 신청할 때 그 내용도 함께 증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포함되어 나옵니다.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할 권리의 순위를 미리 잡아두는 등기인데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끼어든 후순위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한 장만 미리 확인받아도 큰 돈이 오가기 전에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